네, 반갑습니다. 다수한 컨설팅입니다. 적정 연령 산출 영역을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객사들이 하고 있는 적정 연령 산출의 배경부터 실제 컨설턴트가 투입해서 적정 연령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빅피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연령 산출은 그게 전사 차원의 적정 연령하고 단위 조직별로 단위 조직이라 하면 이제 팀이죠. 팀 단위별로의 그 적정 연령 산출을 하는 게 최종 결과물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수치화됩니다. 수치화돼서 그래서 기존 대비 이 정도 갭이 적정 연령이 오버됐는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각 부서별로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이 프로젝트의 그 최종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어떻게, 그러면 최종 결과물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 인력 효율은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하는 게, 적정 산출의 전체적인 용역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이 적정 인력 산출을 하는 배경부터, 그럼 실제 컨설턴트가 투입해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최종 어디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HR 쪽이 각 고객사 보면 이제 인사팀 있겠죠. 편의상 인사팀이 있고, 이제 현업이 여기 있습니다. 자, 현업 입장에서는 매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팀장이 이제 그 자기 성과를 더 잘 내기 위해서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성과 또는 미래의 그 비즈니스 대비해서 업무가 계속 증가합니다. 업무가 증가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 부서원이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고, 그리고 부족해지면 일이 많다는 거죠. 일 자체가 이제 많은 거죠. 많다 보면 당연히 부서원들은 지칩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업무 생산성은 이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면 부서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인사팀에다 요청합니다. 자, 2명을 충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면 인사팀의 팀장의 입장에서는 연간 이제 인건비 비율이 있어요. 전체 총원가에서 인건비를 얼마 정도 차지해야지면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죠. 그 외부 환경 때문에 내년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는 당연히 인건비도 통제할 거고, 내년도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신사업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증가하겠죠. 이런 다양한 변수 때문에 이제 HR 인사팀 입장에서는 이 충원을 좀 자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그 A팀에 있는 인원이 한 명이 내가 영업팀에 가고 싶다. 그럼 영업팀에서 충원한다면 A팀에서 한 명이 영업팀에 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충원합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A팀에서 팀장이 2명을 보내주세요 하면 인사팀에서 2명을 보내야 되냐? 진짜 고민됩니다. 2명이 인당 그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 곱하기 2고 그 연봉이 결국은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되면 굉장히 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인사팀의 팀장 입장에서는 진짜 A팀이 2명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자, 그럼 A팀만 2명이면 B팀, C팀, D팀 엄청 하부에 있는 팀별 다 요청하겠죠. 제일 편하니까. 일이 많으면 일을 줄이고 가치 없는 일을 줄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업무에 대한 그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보다 현업에 있는 부서장 입장은 그냥 인원 충원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사팀에서는 고민되는 거예요. 각 팀별로 해보니까 연간 한 30명 충원해달라 하는데 진짜 연간 30명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인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게 이제 단위 조직별로 적정 인력을
근거를 만듭니다. 진짜 만든가. 이때가 이제 되면 자체적으로 그 적정 인력 산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외부 전문가가 붙어야 됩니다. 제일 객관적인 있는 컨설턴트가 붙어서 해당 조직에 적정 인력 산출하는 게 가장 신뢰성은 없습니다. 내부에서 하면 결국은 팀장하고 현업에 있는 팀장하고 인사 쪽인 담당자하고 이게 기싸움합니다. 당연히 인사팀에 있는 실무자는 현업의 팀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은 현업 모르거든요. 자, 머리가 안전모 쓰고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리고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막 하면 인사팀은 그늘구나 이런 형태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이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회사 같이 외부 컨설팅 회사가 붙어서 이제 이 작업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현업 팀장하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눈치 볼 필요 없고, 보통 적정 산출이 짧게는 2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이제 프로젝트 하고, 그 컨설턴트 다른 회사 또 갑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고객사 프로젝트는 전혀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등하게 협의할 수 가능해요. 또, 이 적정 인력 산출의 용역에서 컨설턴트의 경력이 중요해요. 최소한 10년 또는 한 15년 정도 하신 분들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많은 회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 그 현업에 있는 팀장은 막 숨기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컨설턴트는 그걸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매번 어느 회사는 똑같이 패턴이 있어요. 왜 숨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차, 저희는 15년차 이상의 수석급 컨설턴트가 투입돼서 이 데이터에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외부 컨설턴트가 왔어요. 오면 첫 번째 하는 게 전사 차원의 산정법입니다. 전사 차원은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우리 회사에 만약에 1000명 있다 칩니다. 이 1000명에 대한 그 근거가 맞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사 성과하고 우리 인력 규모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장갑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경쟁사가 IPO에 등록된 회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들은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재무제표가 오픈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사가 알다시피 똑같은 비즈니스, 똑같은 형태의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경쟁사하고 이제 매출 추이하고 경상이익 이런 것들 쭉 보고 추이를 한 몇 년치 보는 거예요. 그 방법도 있고, 근데 경쟁사가 아예 없는 회사도 있어요. 독보적인 회사. 그런 회사는 과거에 이제 한 10년 가까이의 매출 경상이익하고 ROE 같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인력들 변화를 추이를 보는 거예요. 추이를 보서 이 정도 연간 매출은 연간 매출의 몇 퍼센트 증가하는데 인력은 몇 퍼센트 증가했더라. 이렇게 이 사이의 갭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볼 거고, 두 번째는 단위 조직별로 하는 방법. 이건 미시적 접근인데, 이건 철저하게 이제 팀입니다. 팀 또는 부서죠. 부서원에 한 30명 있으면 30명에 있는 A팀에, 회의상 생산기획팀 합시다. 생산기획팀에 있는 30명에 대해서 업무를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세부 업무별 이제 업무 분류를 표도 만들어요. 분류표는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직무 분석표에 있는 업무 분류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별 발생 주기, 빈도, 건당 소요 시간들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엑셀로 엄청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저희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대표가 한 명 와서 이 단위 조직별로 인원 산정 위한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요청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지침 안내하고 이거 절대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컨설턴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를 계속 확인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A 업무가 보기에는 한 이틀로 잡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하루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왜 이틀입니까? 라고 확인합니다. 그럼 이틀인 이유는 막 이야기하겠죠 현업에서. 근데 사실 여기 컨설턴트는 다른 회사에 유사한 업무를 다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틀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로 업무 매뉴얼 보고 뭐 보고 업무 매뉴얼 보고 결과 산출면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보고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이틀 아닙니다. 하루도 조정해 봅니다. 그냥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팀이 한 100개 팀 있으면 100개 팀 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30이면 3,000명 다 만나는 것 같은 거죠. 100개 팀에 있는 분들 다 만나는 거예요. 팀장 플러스 밑에 실무자까지 다 만나서 이제 1대1로 계속 만나서 풉니다. 그러면 작업하고 수정하고 하면 계속해서 나온 산출문이 다 수치합니다. 그래서 표준 업무량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 생산기획팀의 업무량을 수치화도 딱 나옵니다. 수치화 나오면 이 생산기획팀은 내가 보기에는 현재 30명인데 업무량을 보면 한 28명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죠. A 생산기획팀에 내 어떤 업무는 이제 차장이 한 명이 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업무의 난이도도 봤을 경우 차장 직급이 아닌데 직급보다 한 사원 직급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차장이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다 이게 업무량에다가 다 반영합니다. 반영해서 데이터 만들면 실제 표준 업무량하고 실제 업무량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있고, 이제 인력이 남는 부서가 있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당연히 부족하니까 충원이 필요할 거고, 예? 부족한하고 가면 남는 부서는 너는 그 인력을 시프트 하겠죠. 타 부서도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기획팀에는 2명이 남는 인력을 옆에 있는 품질 보증팀으로 뭐 시프트 보증으로 품질 보증팀으로 조금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확한 바이드를 제시하면 이게 보통 인력 재배치 방향입니다. 이 재배치 방안을 만들어서 그 최종 스폰서인 CEO한테 보고하죠. 보고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전사와 단위 조직별로의 적정 인력 산출을 할 거고, 스텝 2는 그 데이터 표준 업무 시간하고 실제 업무 시간을 딱 했을 경우 그 중원이냐 부족하냐 남느냐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시프트 할 건지를 그 안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하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수행은 내부 고객보다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들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적정 인력 산출 위한 전체적인 빅피처 모습을 1부터 지금까지 해서 쭉 한번 알려드렸습니다.